안녕하세요. 먼슬리 소백 4월 진행을 맡은 남아일바 남석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 PD 박경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는 문제점들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분석 결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우왕좌왕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 팬데믹 시기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계층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스크를 끼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보면 마음이 많이 속상해요. 학교도 좀 불편하지, 학원도 불편하지, 노는 것도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이제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회성이나 정서 발달에 대한 갈등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벤져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또 어벤져스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은 열매나는 듯한 선아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오늘도 Save the Children 어벤져스인 이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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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한 명의 아동을 끝까지 돕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 러빙엔즈의 김대한 지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제 아이들에 대한 주제가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정말 오목조목 골라서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냈습니다. 네. 본인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평화, 환경, 인권, 아이들의 권리까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오준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는 우리 시대 인류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뿐 아니라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광범위한 아동 권리의 위기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해 Save the Children이 전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의 아동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지의 아동은 심각한 보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 가정의 경우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죠.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문을 닫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선언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 1억 6천만이 넘는 아이들이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질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아동 학대와 방임의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 아동학대 신고자인 교사나 의사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위험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곳곳에서 재난과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제적 협력과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동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전 세계의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이들이 어른이 될 때 미래 사회는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글로벌 위기 속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병과 기아, 빈곤과 전쟁, 그리고 폭력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인종과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서 차별 없이 보호받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에너지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에다가 그 갑갑함이 압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분출하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학생 한 60% 정도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이제 무려 한 2시간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직장인들 여러분들 주 몇 시간 근무하죠? 52시간? 아이들은 주당 학습 시간이 무려 40에서 6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그 아동 3명 중 1명은 하루 30분 이상을 놀이를 이제 못 즐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놀 시간이 성인들이 노는 시간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성취도는 높아지는데 이게 과연 행복 지수는 어떨까? 행복할까요, 정말? 과연 행복할까요? 사실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이를 통해서 규칙도 만들고 방법을 같이 만들어 가거든요, 아이들은요. 그러다 보면 사회성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놀이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저희 첫째가 좀 유발을 났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유치원 다니면서. 근데 이제 초등 가면서 놀이터에서 그렇게 많이 놀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제가 그렇게 수없이 잔소리처럼 말하면서 했는데 안 고쳐졌던 것들이 정말 그 놀이 가운데서 애가 그런 걸 배워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놀면서 성장한다는 말이 정말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구나. 예,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은 우리 어린이들은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 권리가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권고문을 전달했습니다. 예, 권고문 내용을 좀 보면 우리나라가 학업 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아동의 놀이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할 것을 강조한 바가 있죠. 네. 아, 정말요? 저희는 권리라는 게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있다는 건 저만 몰랐나요? 아무래도 많이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은 그런 인식을 좀 바꾸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놀이터를 지켜라라는 아이들 놀 권리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아니면 농어촌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놀이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사업이 되게 특이하고 되게 기대되는데요. 네. 자, 놀이터를 지켜라. 한번 같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교생이 5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학교인데, 학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단순하게 철봉이나 아니면 정글짐 같이 딱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위한 놀이 요소들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조금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대양초등학교가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건축사무소 소장님과 같이 아이들 워크숍을 하고요. 좋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키워드를 뽑아서 이제 시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놀이시설이 나오는 겁니다. 본인들이 참여했으니까 얼마나 더 좋을까? 아이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게요. 본인들이 직접 디자인도 해보고 이름도 만들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걸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 새로운 놀이 공간도 생기고 또 놀이 시간도 생기면서 학교에 머무르면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놀이를 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해가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이 시간이 생기고 나니까 친구들과 놀면서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고
학교 생활도 되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놀 때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어른으로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향이 이제 시골인데 항상 노는 데가 학교밖에 없는데 늘 너무 지루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놀이가 아이들을 성장시키네요. 처음에 들어올 때 하고 이제 들어가서 몇 달 지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성격이 우선 밝아져요. 한부모, 아빠 엄마 이혼해가지고 뭐 이제 아빠랑만 살던 아이들이 물어봐도 겨우 이제 지구소리만하게 대답하던 아이들이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지금 너무너무 활발하게 이렇게 놀고 목소리도 내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여기 와서 달라진 아이들 보니까 저희도 보람도 느끼고 너무너무 좋지요. 그냥 미끄럼틀 그네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있었던 걸 아이들과 재창조해낸 거. 그렇죠. 진짜 색다르고 신기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만들어간 그 공간이란 게 네. 진짜 인상적이네요. 네. 네네. 놀이터랑 지역 아동센터를 거점으로 다시 그걸 네. 어떻게 보면 디벨롭 다시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하루 동안 가장 길게 보내는 그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일까요? 가장 길게 보내는 그렇죠. 학교? 그렇죠. 학교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놀거리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학습의 반대 개념을 우리가 이제 놀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 아까 이제 남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각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놀이를 품은 학교가 아이들 놀거리 보장에서 앞선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오늘 나는 나의 친구와 학교에서 정말 즐겁게 놀았다. 참 좋았다. 좋았다. 그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가고 네. 싶다. 내일이 기대된다. 그렇죠. 그치? 내일 또 학교 가고 싶다. 아이들은 내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정서적인 교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울함 아니면 불안감, 부정적인 정서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놀면서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발견하게 돼서 이 캠페인을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놀이터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의 그 놀거리가 꼭 넘치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이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복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대할 때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아동에 대한 피해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어벤져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김동현 선생님 신고됐던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학업 부진과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친부가 학업에 대한 강요하는 강요를 이제 하는 차원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책자로 아이를 좀 체벌하는 것과 언성을 높이고 친부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13년생이고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스스로 받게 된다는 생각보다는 아이가 시설을 아동학대 그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만 해도 한 해 동안 53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학대로 인한 사망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체벌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신고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야, 이게 크구나. 아동보호장. 이거 100가지 말상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3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래요? 저희가 방문을 하는 거를 반기시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욕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집기 같은 거 던지시는 분들도 많고 문을 안 열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장 힘든 점은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아픔이 느껴질 때 굉장히 심적으로 내 마음이 힘든 상황들이 있고요. 네, 우리가 현장에서 그 학대 행위자와 저희 부모님들 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동학대 체벌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 말로 메시지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같이 왜 체벌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은가.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게 되어서 그 아이들이 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을 구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학대라고 하면 그냥 학대는 때리는 것만 학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그런 어떤 이제 신체적인 학대, 그다음에 이제 언어로서 이제 폭력을 가하면서 정서적인 학대가 있고요. 또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모욕감도 같이 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성적 학대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아이들을 제때 양육하거나 끼니를 챙겨주지 않거나 이러면서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방치해두는 방임도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매질이라는 게 거의 뭐 일상화돼 있었는데 그쵸, 네. 사랑과 매 같은 방향인가? 완전 다른 방향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랑의 매나 이런 체벌이나 매질을 하면은 자식들, 아이들이 이 부모님을 더 잘 따른다기보다는 네. 한 잘못을 숨기고 맞아요. 그게 거짓말로 반복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다. 네. 말상처를.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동 심리 전문가와 함께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100가지 말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선정을 해서 들려주고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끔 해서 어떤 감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지를 저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 잘해. 준비 잘합니다. 여기 이제 네.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린 그림인데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잔소리해서 애는 괴롭고 엄마 X 약간 그런 느낌? 네. 하지 마. 그리고 아니야. 이런 그런 부정 단어들. 네, 통제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위험해 하지 마. 그러니까 딱 보면 아이가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맞아, 앉아 맞아, 있어요. 맞아. 화살표가 지금 너무 많이 들었네. 위축되어 있어. 그러니까. 위험해 하지 마 대신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다칠 수 있으니 다른 놀이를 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또 그냥 단순하게 놀지 못하게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아이들은 불안감에 이제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 어려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이유를 이제 말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또 다음 그림을 제가 준비한 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저는 저 그림이 가장 좀 끔찍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이걸 애들이 그렸다고요? 그렇죠. 마리오네트? 이게 약간 인형 이게 조종하는 똑같이. 인형이잖아요. 네. 어떨 때 이런 말 듣고 애들이 그렸을까요? 너보다 엄마가 널 더 잘 알아. 엄마 말 들어. 부모님들이 뭔가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렇죠.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이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서 다 통제받는 네, 이런 그림이 이제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이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는지 속상하겠지만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확실하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네, 강요나 명령보다는 먼저 공감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거를 유도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충분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도 체벌과 화내기보다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를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을 또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경청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슬리 소백 4월 아이들을 위한 어벤져스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또 발로 뛰는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러 가게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이시죠? 이번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자립해서 또 다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눔 생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신 열매 나눔 재단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귀한 열매를 또 나눠주시고 계신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이런 얘기 먼저 하고 싶은데요. 수업은 온라인이 되지만 급식은 온라인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에 사실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우리 아이들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그 결식 아동 수가 지난해 2020년 8월까지 거의 3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사실 이제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루 그 제대로 먹는 급식 그 한 끼도 먹기 힘든 그런 숫자가 정말 많아진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이게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뜻깊은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벤져스 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벤져스 누군가요? 누군가요? 강인 학생 안녕하세요. 엄마 이거 해줘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감자조림이나 어묵 반찬. 저희가 2016년부터 아침을 못 먹고 학교를 오는 친구들에게 아침 한 끼를 제공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아침에 갓 지은 밥을 학교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에게 끼니를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고민하던 중에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배송해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 명 나누세요? 새벽 배송을 한다. 저희가 직접 새벽 배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랑 협력해서 이제 메뉴나 이런 건 다 저희가 선정하고, 예,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추천 학교를 통해서 추천받은 이제 결식위 아동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오늘 시리얼이에요. 실제로 애들이 좋아하는 만한 거. 네네. 그 메뉴를 하셨네요. 또 이거를 저희가 매주 보내거든요. 네네. 질리면 안 되니까 저희는 한 주 전에 이제 메뉴를 선정해서 보내는데 그때마다 이제 담당자가 고민하죠. 그러니까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되게 그 선물이 왔다는 그 즐거움으로 수요일 날 그 아이들이 다 복지실에 왔었어요. 아침이 되면. 사실 아이들에게 엄청 큰 힘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들었던 건 매일 산타가 왔다고 갔다는 얘기들을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군가 와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아이들이 많이 저한테 와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기대되겠다. 네, 그 본인 이름으로 딱 택배가 도착하니까 네, 되게 선물 받는 느낌이라고 말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의 이름으로 네. 아이의 앞으로 딱 네, 보내준다라는 건 너무 좋아요. 장도 같이 보는 거니까. 네, 장 보는 거는 결식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방학 중에 같이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동행하셔서 원하는 식품을 뭐 한 1, 2주치를 같이 가족들과 먹을 만한 것들을 구매하는 장 보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다. 아이들의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 가정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아이들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시는 여성분들을 좀 돕기 위한 네일 아트샵 그 오픈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았다가 새롭게 오픈하는 날이라서 네, 오늘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저기는 뭔가요? 어머님들이 자립을 하셔야지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제 준비센터로 저희가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되게 신나게 왔어요. 해야지. 겁내지 말고 해야지. 할 수 있어.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생업으로 할 사람이라 지금 마지막 끈을 잡는 거죠. 일단 네일아트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성용 창업 아이템이고요. 기술을 숙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소득 여성가장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네, 일단 저희는 조금 더 그런 네. 울타리를 만드는 측면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부모 여성 가장들이 그 어떤 이 사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할 때는 절망감이나 외로움, 뭐 정말 낙담하기 쉬운데 그 감정이 이제 그대로 우리 자녀들한테 이 전이가 됩니다. 그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지지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 그것이 이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어린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아주 큰 일원으로 잘 커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희 마음까지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이제 나눔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도 지금 택배가 한 개 와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PD님 택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왔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방금? 네, 저희 아이들이 그 새벽 배송 받는 그 바로 식품 꾸러미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또 드셔도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큰 게 가요? 와, 많이 떴다. 자, 언박싱 한번 가겠습니다. 가시죠. 하나씩. 카레. 와, 카레가 있고요. 자, 우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오케이. 자, 시리얼. 시리얼도 있네. 또 건강한 시리얼이에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시리얼. 와, 이거는 대박. 한우 고기 곰탕까지. 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소가 꽉 차 있는 느낌. 네. 와, 대박. 저희가 성장 발달에 적합한 그 나름 영양소를 고려해서 식품을 선별합니다. 아이들에게 보내기 한 주 전에 식품을 저희가 미리 구매를 하고 매주 수요일 저희가 배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거를 먹이고 싶어서 유기농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업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건강한 걸 먹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 내 이름으로, 엄마나 아빠 이름 아니면 다른 누군가 아닌 내 이름으로 택배 상자가 딱 이렇게 고정으로 정해진 날에 온다는 거기서 느끼는 그 경험.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좀 힘을 얻는 거죠. 누군가가 항상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는구나.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소외된 사람이 아니다.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승 부장님께서도 계속 옆에서 끄덕끄덕 네. 뭐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장을 본다라는 거 너무 좋게 봤고요. 그리고 지원받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직접 선택한다는 거, 경제교육, 나눔교육도 같이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했고요. 어떤지 좀 또 반응이 또 아이들 얘기해 반응.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사실 또 철이 좀 빨리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소고기 비싼데 소고기 사도 되냐고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동생이 항상 소고기 먹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비싸서 못 사준다고 그래서 속상해하던 모습이 생각이 났었나 봐요. 이런 또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또 짠해지면서 묵묵해지고 어떻게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했나 싶기도 하고 또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참 와닿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여성 가장이신 어머님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든든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하셔야지 아이들에게 좋은 울타리.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네일숍을 졸업하셔가지고 샵인샵으로 작게 매장을 내셨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저렴하고 좋다. 또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되셔서 실제 본인의 조금 매장을 하나 가지게 되셨고 그 어머니가 저희 또 후배 이제 네일숍 인턴분들 졸업하신 분들을 3명까지 고용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나눔 생태계 이거구나. 한 사람이 자립해서 또 다른 분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진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정말 눈으로 확인했고 그랬습니다. 사실 요즘은 어머니 혼자 이제 경제적인 것까지 책임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이제 열매 나눔 재단의 어벤져스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진짜. 네. 더 많이 응원하고 더 많이 함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9월까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 우울, 불안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8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빨간불이 켜진 청소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코로나 이전에도 좀 심각한 문제였지만 아이들의 우울감,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4년에서 10년간 꾸준하게 한 명의 선생님이 한 명의 친구를 만나는 그런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방금 몇 년이라고? 10년이라고? 네, 10년.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친구부터 이제 중3 친구들을 이제 멘토링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러빙인즈 55기 멘토 이루다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랑 먹는 식성도 잘 맞고 취향도 비슷하고 아주 쿵짝이 잘 맞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저희 선생님과 만나고 있는 친구인데 네. 그래서 5년이 넘었네요. 네. 잘 지냈어? 그럼요. 우리 만난 지 한 5년째 되는 것 같아, 그치? 와, 진짜 빨리 간다. 저는 멘토 선생님이고 저 친구는 제 멘티 학생입니다. 저희는 멘토링으로 만났는데 꼭 그렇게 딱딱한 규정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닌 동네 친구, 밥 친구처럼 정말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멘토 멘티로 만났지만 이제 서로가 이제 진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쉬고 있는데 나중에는 좀 나아가서 예, 가족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진짜 유대 관계가 쌓이는 장로까지 거죠. 하네. 요즘은 어떤 고민이 있어? 요즘은 내년이 고3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나 공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요? 한 달에 2번은 꼭 만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정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 빠르다. 이 러빙인즈라는 곳을 알기 전부터 저도 약간 이 비슷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한 명이 어린 친구 한 명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그때는 뭐 멘토링이라 생각 못했지만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있으면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는 살았는데 이 러빙인즈 이념이 맞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멘토 선생님들 교육 과정을 그 이틀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오셔서 저녁 7시까지 그거를 18시간을 2번 이제 진행을 하고요. 사회에 선한 어른들이 지역의 한 아이들만 잡아주신다면 이 사회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범죄 경력 조회랑 선생님들 지인들한테 추천서까지 받고 검증되신 분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고 1차, 2차 검증 거치고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가정 환경도 너무 어렵고 많이 힘들었는데 옆에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너무 큰 힘이어서 저도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제일 좋았던 단어가 어른 친구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른인데 이 친구한테 친구가 돼주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친구 같은 그런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네네. 엄청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첫 시작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만나는 멘티 친구들이요, 다른 지원들보다 먼저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더라고요. 특히 그 한 명과 오랜 시간 좀 만나는 그런 관계들에 대한 욕구가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학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가정 안팎에서 그런 무관심, 소외가 아이들도 상처가 좀 많이 됐었어요. 누군가에게 그 자기의 말을 좀 털어놓으면 아이들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그 불안들이 많이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빙엔즈 멘토링 활동이 바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마음방역 활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른 친구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은 위안을 받는 거네요. 많이 방황하기도 쉽고 유혹이 진짜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누구 한 명이 있을 때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그거 플러스 다양한 그 사회적 우리가 들어왔던 뭐 가출, 성매매 뭐 그런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아이들을 좀 예방하는 효과도 이제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가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도 저도 다 연락이 안 됐는데 저희가 고민해 선생님 그 친구가 지금 가출을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니까 선생님 어제 만났는데요. 네,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생님 통해서 다시 이제 아이들이 학교로 올 수 있었고 다행이다. 네, 또 두 번째로는 학교 폭력으로 아이 친구가 그 친구 또래들한테 엄청 린치를 당했어요. 실제로 여자인데 여기 뭐 가슴 부분이랑 치마부 다 째버리고 막 그런 린치를 당했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그 친구를 바로 이제 알게
돼갖고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셔서 저희가 개입해서 그 친구 지금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 지금 잘 자라거든요. 멘토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그래서 뭘까요? 멘토의 가장 큰 역할은 정말 그냥 시간 한 달에 2번 내서 아이 밥 같이 먹고 같이 얘기 들어주고 하는 그 아이의 주변인,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제일 큰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이 세상이 우리 멘티들의 마음의 속도에 맞춰서 어떤 관계들이나 어떤 것도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나에게 나의 속도에 맞춰준 누군가 어른 한 명이 있다는 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큰 격려와 위로와 삶의 동력이 될까, 그거가 저희 가장 큰 역할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발로 뛰시는 어벤져스 분들의 활동 쭉 봤습니다.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 진짜 어벤져스가 아닐까 싶네요. 모두의 아이를 위한 진짜 어른, 우리 찐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슬리 소백 4월 아이들을 위한 어벤져스, 우리 미니토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확산 이후에 아이들의 보호와 권리에 관한 실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자녀와 관련된 어떤 학습 자료의 비용을 지불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내용이 가장 1위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먹거리가 2위였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아동 방임 등 그런 문제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찰청에 따르면 사실 지난해 접수된 아동 학대 건수가 사실 그 전보다 한 10%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동 학대 사건이 10건 중에 8건이 어디일까요? 가정. 그런데 2000년대 초반이나 20년이나 지난 지금이나 사실 그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대처한 것들을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이 여전히 어떤 사건 이후에 원가적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 전문기관들에서 계속 개입을 하지만 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하고 싶은 거가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24시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팀들이 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앙에서 이 것들을 좀 맡아주면 강제성을 좀 가지고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좀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거가 좀 같이 좀 논의하고 싶었던 거죠. 네. 아이들의 사회 안정망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어쨌든 정부와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것 아동보호 시스템을 좀 고려할 때 국가별로 이제 어떤 전략과 어떤 뭐 지역사회 예방이라든가 이런 대응 서비스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어떤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잘 갖춰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동을 이제 사회에서 이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로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하고 아동과 관련된 어떤 정책과 안정망 시스템에서 아동들의 의견 적극 반영해 주는 것, 그게 먼저 저희가 선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희 지원 사례 중에 지난해 이제 새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헤어지신 상황에서 이제 법적으로 관계 정리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일용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애는 집에서 거의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소득이 잡혀가지고 이 아이가 제도적으로 그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그런 여러 역할들과 더불어서 보완책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펼치실 예정인지 네. 각자 어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해가지고 각오 한마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방학중 장보기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행복이라고 해요. 네.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 옆에 있는 어른들이 작지만 일상을 채우는 그런 긍정적인 행복의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거. 이 작지만 일상을 채우는 그 경험들을 반복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우리도 다 어른들이지만 어린 시절들을 저희가 다 경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작은 감각들이 다들 이제 퇴행한 거죠. 저희들이 다 잊혀지고.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의 말을 잘 들을 때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앞서서도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이브 더 칠드런 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도 러빙엔즈도 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 통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어른 친구를 선물하는 운동을 시민분들과 함께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삶의 모델, 또 안전한 친구가 누구보다 필요한 친구들에게, 사람이 고픈 친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길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보석 같은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말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배려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쌓인다면 우리 어른들이 정말 어른 친구가 되고 정말 더 나아가서 어벤져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옆집 아이나 동네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무심하지 않나라는 좀 반성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반성을 살짝 하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변화해 나가면서 달라지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였고 우리 사울 소백을 통해서 우리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제 멋진 어른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바뀌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바뀌실 거죠? 약속? 정말 약속하시죠? 그럼요. 저랑 약속하시죠? 약속 한번 하실까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네, 약속하시죠. 비대면 약속. 비대면 약속. 이렇게. 도장 꽝.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진짜 아이들을 위한 어벤져스가 되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4월 먼슬리 소백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바로 기부 캠페인입니다. 힘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또 특별한 힘을 주고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